영화를 보면 착한 주인공이 나와서 초반에는 빌런들에게 많이 당하지만 위기 상황을 겪으며 영웅이 되는, 멘탈이 강해지는 스토리가 많은데요. 현실에서도 이처럼 착한 사람이 쉽게 멘탈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문제 상황의 난이도가 높거나 주변 빌런들이 아주 강해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며 멘탈이 약해질 수 있는데요. 내면 소통 저자 김주환 교수는 영화처럼 갑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멘탈이 강해지는 것은 이야기에서나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정신 단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보고 정신을 단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란, 예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착한 사람을 좋아하였는데요. 그건 아마도 예의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 개인보다 전체를 중요시하는 집단 문화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발달하고는 있지만 조직사회에서는 여전히 전체를 중요시하는 집단 문화가 남아있고, 한국 특유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쓰는 인정욕구 때문에 간접적으로 사회에서 착한 사람이 되라는 압박도 느껴지는데요. 착한 사람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국에서의 착한 사람이란 자신의 생각보다는 주로 남들의 생각과 요구에 맞춰주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멘탈이 강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 특징 5가지. 첫 번째, 자신감. 자신감은 자존감을 구성하고 있는 한 요소인 자기 효능감과 관련된 것인데요.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의 능력을 믿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일에도 기꺼이 도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스스로 개인의 성공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감정 조절. 우리 인간은 위기 상황이라고 느껴지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하면서 불안과 분노가 심해지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것도 강한 멘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나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과 연관이 있는데요. 평소에 나를 분석하는 것이 나를 이해하고 감정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명확한 가치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명확한데요. 가치관이 명확하기 때문에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적절한 자기 주장. 멘탈이 강한 사람은 남들에게 그저 맞추는 착한 사람과 달리 적절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표현하는데요. 자기 주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게 타협을 할 수 있어요. 인정 욕구가 강할 경우 남들에게 그저 맞추고 자기 주장을 피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라도 평소에 자기 주장을 연습해봐야 돼요. 다섯 번째, 긍정적인 생각. 인간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감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위기 상황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쉽게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평소에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합리적인지 평가해 본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멘탈이 강해지는 방법 5가지.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글로 써보기.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를 통해서 지금의 생각을 지니게 되었는지, 내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글로 써보세요. 매일 글로 내 자신에 대해 써보는 것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서 내 사고력을 높이기 때문에 강한 멘탈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크하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남들에게 맞추는 경향이 커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에너지가 올라가고 내 멘탈이 강해질 수 있어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체크를 해보세요. 세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기. 앞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점검해 보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보세요. 만약 지금까지 남들에게만 맞추면서 살았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혹시 당신이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잘 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어떻게 젓가락질을 하는지 다 아는데 말이에요.
그건 행동으로 연습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장을 해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하다 보면 아주 익숙해질 것이에요. 힘들더라도 표현하는 것은 연습해보세요. 네 번째, 아주 작은 것으로 성공 경험하기.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패 경험보다는 성공 경험을 채우는 것이 좋은데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목표를 세우고는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여기면서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성공 경험이라는 건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낄 경우 어떤 일이든 아주 작은 것으로 쪼개서 성공 경험을 해보세요. 우리가 결과 말고 과정에 집중하라는 말이 있죠? 만약 어떤 시험에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목표였다면 매일매일 내가 작은 챕터 하나를 공부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꿔서 그걸로 목표를 완수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성공 경험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 자신감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서 멘탈이 강해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내가 원하는 것에 몰입하기. 몰입 개념의 창시자로 알려진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이야말로 행복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해졌다면 일이든 취미든 그것에 몰입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해 있다면 자연스럽게 행복을 느끼고 사소한 일에 에너지 낭비를 줄이면서 멘탈이 강해질 수 있어요. 멘탈이 강해지기 위한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하였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의 멘탈 훈련을 위한 무료 PDF 지침서를 작업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멘탈이 강해지는 방법, 사례, 휴, 공부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난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하지? 아리야, 오늘 우리 모임 있는 거 알지? 안 나오면 절교다. 아, 오늘 공부해야 하는데. 뭐야, 시험도 맨날 떨어지면서 그냥 놀아. 저녁에 보자. 휴, 불안해. 모임 안 나가면 나만 소외될까봐 불안하고 공부 안 해서 또 시험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어떡하지? 잠깐. 멘붕이 왔을 때는 마블리가 시킨 것들을 해보자. 마블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글로 써보라고 했었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소심하고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장점도 있네? 내가 원하는 것도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오늘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모임 안 나가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나만 왕따 시키면 어떡하지? 그리고 공부하면 뭘 해? 어차피 시험 떨어질 텐데. 나 너무 한심한 것 같아. 잠깐, 자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험 결과에 집착해서 실패했다고 느끼지 말자. 마블리가 작은 것으로 성공 경험을 쌓으라고 했잖아. 오늘 목표는 1페이지 공부하는 거다. 이것만 공부하면 오늘 하루는 성공이야. 오, 1페이지 공부 성공했어? 웬일인지 재미있네. 나 계속 공부할래.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래. 아리야, 왜 아직도 안 와? 우리 너만 기다리고 있어. 뭐야? 아리 안 오는 거야? 아리야, 나와라. 같이 맛있는 거 먹자. 어떡하지?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해보자. 아, 미안. 오늘 할 일이 있어서 못 나갈 것 같아. 뭐? 장난하니? 온다고 해놓고 뭐야? 아, 짜증나. 혼자 시험 떨어져 놓고 유세 떠는 거야? 아, 어떡하지? 나 싫어하나 봐. 잠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미안. 하지만 나한테 그렇게 짜증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 감정 쓰레기통은 아니잖아? 뭐?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만 끊을게. 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말을 해버렸어. 떨려. 무서웠지만 내가 원하는 말을 해버리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지금은 내가 불안하고 무서워도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내 멘탈이 강해질 수 있다고 했어. 힘내자. 마블리의 생각. 저는 어렸을 때 자존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아주 무기력한 아이였는데요.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환경, 부모님과 친구들 관계, 자신감이 없던 외모 등등 어린 시절 자체가 너무 우울하고 고통스럽다고 느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잘 모를 뿐더러 남들에게 어떤 부탁도 할 줄 몰랐는데요. 그런 약한 멘탈로 20대를 시작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행동하지 못하면서 시간을 허비했고 매사가 무기력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전전긍긍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 멘탈이 강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은 자신이 통제되는 삶, 즉 주체적으로 살아야 에너지가 생기는데요. 저는 제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저에 대해서 깊이 분석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으며 원하는 공부를 하고 원하는 일에 몰입하였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멘탈이 강해지더라고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멘탈이 강해지기는 힘든데요. 위기 상황을 많이 경험하면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신경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은 인간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갑각류 생물의 탈피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갑각류는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단단한 껍질을 벗어버리는데 그때 아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동시에 정말 연약한 상태가 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크고 강력한 갑옷이 생기는데요. 인간의 정신도 갑각류처럼 고난과 위기를 경험하면서 연약한 상태가 되었다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느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인드를 블링하게 만드는 마블이었습니다.